높이 더 높이. 기원전 2500여 년 전 쌓아 올린 이집트 피라미드는 최고 147m 높이를 자랑합니다. 중세 유럽의 가장 높은 건물은 하늘 높이 솟은 성당의 청탑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세상의 중심인 황제가 제국을 굽어보던 높은 탑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오늘날에도 초고층 빌딩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이 541m의 뉴욕 트레이드 센터, 632m의 중국 상하이 타워,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828m의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등의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000m가 넘는 타워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시대의 욕망과 첨단 건축 기술을 상징하는 초고층 건축물.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닥을 고르는 일입니다.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바닥 공사를 하고 나면 건물을 짓기 위해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은 바닥과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수의 기둥이 있어야 무게가 분산되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모양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높이를 올려주면 그것을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바닥의 모양에 따라 그 이름을 정합니다. 바닥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바닥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바닥 모양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 바닥 모양이 원이면 원기둥. 요즘 기둥은 이렇게 건물을 지탱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광고와 장식의 효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철역에 있는 이 광고 기둥은 팔각 모양이네요. 그런데 기둥은 바닥 모양에서 수직으로 높이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아도 모양이 모두 같죠. 그래서 우리는 위와 아래에 있는 두 면을 모두 밑면이라고 한답니다. 기둥은 두 개의 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밑면이 하나인 입체 도형도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중심에는 강철과 유리로 된 피라미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바닥이 사각형이지만 기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기둥은 두 개의 밑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피라미드는 바닥이 사각형이긴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옆면이 모여지게 되면서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밑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밑면이 다각형이고 꼭지점으로 모여서 옆면이 삼각형이 되는 입체 도형을 뾰족하다고 하여 뿔이라고 합니다. 뿔도 각기둥과 원기둥과 마찬가지로 바닥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짓는데요.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 피라미드를 한번 볼까요? 피라미드는 밑면이 정사각형이므로 사각뿔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밑면인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은 동서남북을 정확히 향하고 있다는데요. 동서남북의 네 신들이 왕을 지켜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피라미드가 긴 세월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사각뿔의 안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비와 바람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게 옆면은 삼각형으로, 그리고 밑면은 정사각형 구조로 안정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사각기둥이었다면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건물이 곧게 서 있게 하고 어마어마한 무게를 버티게 하는 기둥.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수학의 입체 도형입니다.
수학은 더 이상 책 속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You always find me here.